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바이오 섹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바이오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바이오 섹터의 투자 포인트도 투자 포인트지만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한 부분을 조금 더 인덱스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관련된 국내 시장의 수혜주는 또 어떤 게 됐는지 요거까지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자, 일단 뭐 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발생했다라는 건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비만 치료제, 치매, 그 다음에 항암 치료제, 그리고 이것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사 관련 쪽은 IV,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맞았다가 이거를 이제 SC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피하 지방 주사,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이제 일반적인 주사죠. 인슐린 같은 것들도 우리 자가 스스로 이제 맞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이런 제형, SC 제형으로 좀 바뀌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좀 큰 트렌드거든요. 이런 쪽에 대한 흐름도 있고, 그 다음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CDMO 관련 시장도 좀 커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당뇨약 관련 부분까지도 진행되면서 글로벌적인 메가 트렌드가 지금 현재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 유럽의 탈중국화도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CDMO죠. CDMO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 쪽이 꽤 나름 기술력도 있고 규모의 경제도 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미국과 유럽이 이 탈중국화를 하지 않았다면 국내 CDMO 쪽에는 기회가 안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펜타닐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미국과 유럽, 그냥 중국 간에 좀 대립각을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대형 제약사들이 CDMO를 맡길 수 있을까라고 하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을 우리나라가 좀 상당 부분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국내 바이오에게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국내 바이오 섹터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 양치기 소년이라던 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글로벌 대형 파트너십을 통해서 임상 성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유한양행 얀센 쪽 레이저 티닉과 관련된 부분이죠. 폐암 치료제,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존과 머크의 여기 M&A 니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발생된 거죠. 이뮤노반트, 그 다음에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가 함께 이제 파트너로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는 또 신약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또 임상 결과가 또 긍정적으로 나온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좀 부정적인 이슈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식으로 임상 성공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것들이 이제 국내 바이오 섹터의 투자 신뢰도를 좀 높이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를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핵심적으로 그럼 이 중에서 그럼 어떤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냐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가장 핫한 거 뭐니 해도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메가 트렌드냐 하면요. 이것도 다들 아실 거예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에서 이 비만 치료제가 식욕을 억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식욕이 억제되면 콜라라든지 오레오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또 살찌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소비하지 않을 거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식료품도 많이 소비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월마트의 주가도 급락을 했고, 특히 이제 콜라라든지 그다음 오레오 만드는 회사 있죠? 거기에 관련 주가들도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비만 치료제 하나만의 흐름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흐름이 굉장히 산업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시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메가 트렌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얼마나 클 거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OECD 주요 회원국의 비만율입니다. 압도적으로 미국이 1등을 하고 있죠. 40%. 지금은 이게 이제 예전 자료라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조금 더 비만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아졌을 것 같은데 아무튼 40%나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 국가들 같은 경우도 지금 캐나다라든지 그다음 유럽의 국가들, 그다음에 멕시코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지금 비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튼 미국의 엄청난 이런 비만율을 본다면 이 비만 시장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는 건 2028년까지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170조 시장으로 커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비만율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시장이 커질 거다라고 분석한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만 치료제라고 해서 꼭 비만인들만 맞을까요? 그러니까 위고비 같은 것들 나왔을 때 대부분 누가 맞았나요? 그러니까 엄청 뚱뚱한 사람들, 비만인 사람들이 맞는 게 아니라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날씬한 사람들인데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비만인들이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또 우리가 보기에는 날씬하지만 더 날씬해지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욕구가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핵심 수요층은 단순히 비만인들의 한정적인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정도 있는 미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비만이라는 게 식습관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번 맞고 예를 들어 살이 빠져서 끝날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이제 기본적인 식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요요도 있죠. 계속 살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이건 반복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한두 번 맞고 처방받고 끝나는 약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저는 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매출에 관련된 이 시장 규모는 훨씬 더 시장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제 가장 핫한 건 위고비죠. 위고비. 노보노디스크사가 개발한 위고비라는 약입니다. 이거 원래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당뇨병 약에 보면 GLP-1이라는 수용체가 있어요. 대부분의 당뇨약에 이 GLP-1 수용체를 자극하는 이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GLP-1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고 이제 위에서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면 이 소장으로 음식물이 내려가면 뇌에서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이 GLP-1은 식욕을 억제시키고, 왜냐 아니면 계속 사람이 먹을 거니까. 그래서 음식이 들어왔구나라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식욕을 억제시킵니다. 거기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혈당을 낮추는 거거든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구간에서는 한 2분 정도 딱 나오고 말아요. 근데 이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이 GLP-1 이 유기체를 반감기를 160시간 동안 줄어들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그 기간 동안 식욕은 계속 좀 감퇴되고 포만감은 계속 있으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 이게 이제 핵심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이전에는 그럼 GLP-1을 가지고 만들었던 비만 치료제가 없었냐? 아니요, 있었어요. 노보노디스크사가 이제 항상 이쪽을 잘 했죠. 그럼 예전에 이제 싹센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랑 다른 거, 이거는 너무 이제 반감기가 짧죠. 그래서 매일 주사를 맞아야 돼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일 주사 맞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죠. 물론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다. 하지만 뭐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매일 맞아야 된다라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매일 맞는 거 치고는 최대 8%니까 너무 크게 이제 많이 줄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초반에 나왔다가 이제 인기가 좀 시들을 했어요. 그런 걸 이제 위고비가 나오면서 말 그대로 반강이니까 160시간이니까 한 번 맞으면 일주일 가는 거죠. 물론 중요한 건 가격은 비쌉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중 감량이 17%, 굉장히 또 감량 효과가 확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고비가 지금 현재 좀 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또 일라이 릴리 같은 회사도 지금 똑같이 GLP-1을 활용한 비만 치료제를 이번에 이제 또 개발을 했고, 이게 이제 마운자로죠. 마운자로가 또 개발되면서 일라이 릴리 역시도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기전이에요. 똑같은 기전인데 반감기는 위고비보다는 조금은 짧아요. 하지만 이건 역시도 거의 일주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체중 감량 효과가 위고비보다 더 최대 감량치는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위고비는 17%, 연이 21% 정도가 되니까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있다라고 해서 또 마운자로까지도 계속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자, 시장에서 음식료 업종의 주가를 흔들 만큼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시장에 주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고, 그만큼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적으로 비만율은 계속 늘어난다. 지금은 뭐 미국 뭐 이런 쪽에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죠. 계속 지금 비만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비만이라는 건 체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 완치란 없다. 평생 싸움이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라는 건 평생의 싸움입니다. 그렇다 보면 한 번 매출로 인식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렇다면 이 시장 자체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시장 관련 종목들 저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 비만 치료제의 핵심은 GLP-1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LP-1 자체가 당뇨약에서 만들어진 거고, 근데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이 오래전부터 이 GLP-1을 활용한 당뇨약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약품과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GLP-1을 활용한 비만 치료제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GLP-1을 활용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임상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GLP-1을 활용한 당뇨약이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처방을 받아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상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반 신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른 임상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약품, 유한양행이 이쪽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국내는 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 위고비와 관련돼서 CDMO를 또 따올 수도 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어쨌든 기술력이라든지 설비 규모가 워낙 또 큰 회사고 실력도 또 탄탄한 회사다 보니까 한미약품이 위고비 쪽에 CDMO를 또 받아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원래 GLP-1을 또 많이 다뤄봤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 부분에 또 수혜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근당 역시 이것도 동일합니다. GLP-1을 활용한 또 이제 당뇨약을 계속 이제 만들고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 치료제 관련 쪽을 개발할 가능성은 높다. 종근당, 유한양행, 한미약품 모두 지금 GLP-1을 활용한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사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경구용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들 회사는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비만 치료제만으로는 주가가 움직이긴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탄력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대원제약입니다.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위고비가 주사를 맞으니까 아무래도 주사에 대한 좀 꺼리낌이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패치식으로 이렇게 붙여서 효과를 보는 이 마이크로 패치용으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중소제약사이긴 하지만 캐시카우가 탄탄하기 때문에 뭐 유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또 우려감은 또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을 좀 제대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 이건 아예 먼저 이제 이슈가 나왔죠. 펩트론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이제 치매 치료제까지 지금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이미 주가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 탄력은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워낙 단기간에 너무 많이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 역시도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좀 선택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왜 바이오 섹터를 지금 현재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트렌드인 비만 치료제, 거기에 또 국내 시장의 수혜주는 어떤 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또 추가적인 또 정보가 있으면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